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금요일 마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기동현 테스타 자산관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금요일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요. 두 분은 어느 쪽에 주목을 했을까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스물스물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정말 봄 될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특히 이 암학회와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쪽이 오늘 유독 상승을 보여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추세 상승 돌입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손유로 팀장님이 가져오셨어요. 이제 다음 달 14일에서 19일에 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렇게 강하지가 않았었잖아요. 이번에 기대감 가져도 될지 오늘 이쪽을 보신 이유는 어디 있나요? 네, 유검석도 이제 앵커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약바이오가 맥점을 잡고 있지만 어떤 우리가 지금은 어떤 긴축 우려에 대한 완화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들에 대한 뱅크런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과정 속에 좀 투심이 개선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떨어져가지고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된다. 이 부분까지 지금 이 자리 이전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암학회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도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드리겠지만 제가 긍정적인 뷰를 드린다고 해서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첫 발은 좀 담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좀 예전에도 투자 뉴스가 나왔을 때는 움직이지 않더니 오늘은 이제 투자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이유는 그만큼 좀 투심 개선이 좀 자금 운용에 대한 영향력을 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흐름 좋고 수급 동향 좋으니까 덤벼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장도 그렇고 다시 성장주로 좀 매개가 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피봇 기대감까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암학회 여쭤봤었는데 답변이 좀 아쉬울 수 있다. 제 기대감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연구 결과 초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항상 학회 시작 전에 좀 기대감 있는 쪽으로 초록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레고캠바이오, 한미약품, ABL바이오 다들 연구 결과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요. 이쪽으로 기대감을 적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뭔가 다른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한미약품이랑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좀 아까 말씀 조금 종목마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한데 저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5, 6년 연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좋은 기억 있으신 분들보다 안 좋은 기억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사실 2017년이나 2018년 신라젠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좀 투자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 좀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실 텐데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것은 2017년, 2018년이랑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그때 외에는 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미국 암학회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진행이 됐었고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초록 발표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나서 변동성은 사실 그 상황의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2017년, 2018년은 미중 무역 분쟁 발생하기 전에 어떤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제약바이오로 뭐 샀다 하면 30% 수익 먹던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뭐 화이자나 뭐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 레고캠바이오나 한미약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작년에 수주를 이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기대 수익률을 한 15에서 20% 잡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접근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재료를 잘 갈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VB 사태 일단은 좀 진정된 국면인데 김 대표님 시장 영향력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더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봤을 때 국내 제약바이오도 이 연계된 자금과 관련된 예치한 기업들이 몇 있다라는 내용들 전해지
밝혀지면서 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유로울 수 있는 재료인가요? 저는 우선 리스크는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되고 국내 은행주들이라든지 금융지주들 보면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리스크는 해소됐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들이 미국 정부가 SVB가 가지고 있는 예금 전액 보증을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시장의 안도감도 있는 것이고 워낙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은행들의 건정성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제한도 없을 거다 생각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SVB를 엮는 이유가 국내 2개 종목 동아이스티라든지 SK바이오팜 네. 쪽의 어떤 자회사들이 SVB에다가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땡긴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2019년도에 이미 갚았거나 네. 정리가 된 상태라서 크게 뭐 주가에는 영향은 제한적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투심도 개선이 되고 결국은 대장주도 살아나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신약 쪽으로는 한미약품이 끌고 가고 특히 바이오시밀러 쪽의 대장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손 팀장님께 또 여쭤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애초에 초기에도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도 못 움직였어요. 오늘은 80만 원을 드디어 좀 넘어서고 있거든요. 좀 달라진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바이오시밀러 올해 특허 만료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그래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좀 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이 시간쯤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서정지 회장이 보기 뉴스 말씀드리면서 뭐 좀 네.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셀트리온이랑 삼성 쪽으로. 바이오로직스 네.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5걸 연속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인은 어제 오늘 2걸 연속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맥점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21선 어제 돌파한 다음에 오늘은 61선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 실적에 비례해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의존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어떤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종근당이나 한미약품 이런 종목이 좀 더 낫다. 왜냐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퍼가 한 6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1 정도 되고요. 네. 종근당이랑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해당 종목들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CMO 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호재를 동반했을 때는 변동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지금 수급과 주가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드리면서 매도 시점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CMO 계약을 들어갔을 때,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신약에 대한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바이오시밀러 제작에 대한 기대감을 오르다가 네. 실질적으로 단위 공급 계약이 나오면 그때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뭐 분산 투자 관점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종근당, 한미약품 다 좋지만 우선 자금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매매해 보시고 종근당이나 한미약품도 거래량이 생기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거래량으로 시장 선택을 계속 받느냐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이슈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알테오젠의 오늘 급등에 대해서 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증권에서 네. 탑픽으로 좀 제시를 했던데 네. 머크 키트루다 관련해서 재료 있는 거예요? 현대차증권 작년부터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게 봤나요? 보고 오. 있거든요. 하고 작년부터 이제 최선호주로 계속 알테오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 내용을 보자면 네. 이제 원격 진료 시대 다가오면 항암제 자가 투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SC 제형 주사라 해가지고 피하 주사에 직접적으로 항암제를 개인이 놓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치료 시대가 열리게 되면 알테오젠이 가장 수혜를 크게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알테오젠 4건의 어떤 기술 계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일스톤을 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확보가 되어 있고 지속적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뭐 임상 개발, 기술 이전 계약들 이번에 뭐 학회들 열리기 때문에 좀 같이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재료 나오면 더 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외국인도 예, 수급도 4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셔야 되겠습니다. 네, 37,000원까지 가면서 지금 120에서 회복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탑픽 가볼까요? 제약 바이오 투심이 살아나고 선별적인 전략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손 팀장님 탑픽으로 가져오신 종목 어딘가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탑픽은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재료 있었었죠, 얼마 전? 재료가 있었고 어떤 좀 수급들을 봤을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고요. 수급 동향이 좀 모이고 있어가지고 예. 좀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나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좋은 종목이 많지만 네. 저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미국의 자회사 HPI를 통해서 임상까지 진행하고 있고 임상 3상까지 완료가 되면은 기술 수출을 통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연간 실적 꾸준하게 흑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투자분들도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리포트가 최근에 출간이 됐었는데 네. HL161 외에도 올해만 임상이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점에서 매수하고 임상 결과 나왔을 때 매도하는 등 좀 사골처럼 좀 오래 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저저번 주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을 했지만 제가 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때 매수했던 외인 자금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일주일 수급 동향 보면은 외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가 좀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에 매수가를 16,700원 드렸는데 17,000원부터 16,7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600원, 1차 목표가는 19,2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100원까지 오늘 올라가면서 오후장에 바이오 쪽에 좀 더 탄력이 붙고 있거든요. 얼마 전 지금 말씀하신 바토클리맙 HL161 이 재료 나왔을 때 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레벨업 될 수 있다. 19,200원까지 1차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탑픽 한올 바이오 파마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는 어딜까요? 이야기 나눠볼 쪽. FCBGA, 챗 GPT 시대의 필수 장비는 바로 나다. 왜 주목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정말 매력도를 높게 가져가도 될지 답을 좀 찾아볼게요. 기 대표님이 가져오셨는데 네. FCBGA, 그러니까 기판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렇게 네. 어렵죠. 이거 뭔지 설명해 주시고 네. 일단 2차 전지에서 지금 오늘은 K반도체가 거의 주인공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져오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판이랑 칩의 어떤 크기 자체가 비슷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CPU라든지 GPU를 탑재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칩을 가지고 어떤 고성능, 고용량의 어떤 AI라든지 빅데이터, 로봇 산업에 쓰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고 효율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FCBGA는 이제 이 기판 크기가 칩의 크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기판의 크기가 크니까 CPU라든지 GPU를 여러 개 좀 탑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라든지 AI, 인공지능, 뭐 로봇 쪽 산업에서 충분히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질문이 또 뭐였죠? 이쪽을 보시는 네. 이유, 챗 GPT 시대의 핵심 필수 장비, 주인공이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가져오신 건지 그 네. 이유를 여쭤봤어요. 그 이유는 이제 빅데이터 이용도 증가를 하고 있고 4차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로봇이라든지 AI 쪽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CBGA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기존에 썼던 이제 반도체 칩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리고 FCBGA는 그 기술의 수준 자체, 진입 장벽 자체도 상당히 높아요. 일본 기업들이 주로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뭐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FCBGA에 집중을 하고 설비라든지 투자도 조금 늘리면서 지금 품귀 현상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초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막 수요가 교체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고 네. 여기에 맞는 똑똑한 기판이 필요한데 더 넓은 FCBGA가 네. 여기에서 핵심이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소부장이 오늘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소재, 부품, 장비, 뭐 정책발로 가는 건지 2차 전지에서 이제 완전히
수급 바뀜이 나타나면 네. 기판도 잘 갈 거다라고 우리가 맥락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분위기는 지속되는 겁니까? 저는 반도체 업황을 볼 때 어떤 세계의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미국 쪽에 조금 많이 연결지어서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커플링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11월부터 사실상 꾸준히 어떤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네. 보여주고 있었는데 국내의 어떤 주요 반도체주들은 거기에 좀 따라가지는 못했던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들이 국내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제품 가격이 세계적으로 크게 많이 하락을 한 거는 투자자분들이 모두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를 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수요 둔화는 조금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는 반도체 전체적으로 조금 눌림이라든지 제한을 줄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챗GPT에 따라서 AI에 쓰일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에 쓰일 어떤 반도체들은 수요가 조금 견조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FCBGA 같은 고성능의 반도체를 다루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인텔이 이미 사파이어 래피즈는 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장에 관심을 크게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체 사이클이 오기 시작하면 DDR5부터 사파이어 래피즈 교체 주기로 이어지면서 좀 중장기,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반도체 종목도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커플링이 된다는 기저에 못 갔던 이유는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에서 재고가 안 줄어들어서 네. 결국은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걸 좀 보여줘야 소부장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이유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도 감산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 과거에 쌓여있던 재고들을 조금 믹스함으로써 끼워 예. 파는 식으로 좀 구조적으로 재고를 떨어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인텔, 엔비디아의 강세 움직임 우리도 뒤따라 갈 것이다. 같이 좀 커플링되는 양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 팀장님, 삼성전기 또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이 FPGA를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지켜주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모멘텀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기판주들에 봤을 때는 아직 좀 갈 룸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적이 좋아져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게 맞아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앵커님 말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삼성 전기라고 한다면 뭐 MLCC나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LG 이노텍의 뒤를 잇는 좀 대장급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많은 개인 투자분들에게 좀 애환을 준 종목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어떤 실적이 꾸준하게 나왔지만 저평가 영역으로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싸진 않아요. 네, 저는 삼성 전기를 좀 매매를 자주 해보진 않았는데 네. 삼성 전기가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추세가 좀 오래 간다는 부분. 그래서 쉴 때는 오래 쉬고 갈 때는 오래 간다는 부분인데 예. 제가 한 4, 5년 동안의 삼성전기 봤을 때는 실적은 연간 실적은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분기 실적은 조금 들락날락하는 모습이고 어떤 제조업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좀 저평가 매수들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유감스럽게도 저평가 영역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종 대비해서 조금 퍼가 높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주가가 그나마 오래 쉬었고 어떤 FCBGA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투자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기이고 그만큼이나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30일 저점 확인하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도 보면 저는 뭐 리포트를 봤을 때는 하반기 실적 개선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실적이 그래도 2018년이나 2019년에 기록했던 실적과 버금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 수익률을 산출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기관이 5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이제 외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기판 관련 종목들은 사실 5%, 10%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1.5%대 좀 큰 일관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쉽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탑픽까지는 아니고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 유효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의 주가 키팩터는 FCBGA는 아닌 거네요. 저는 이제 그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MLCC는 기본이고 이제 전장 사업이랑 FCBGA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사실 뭐 1.5%밖에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키팩터가 뭐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해당 섹터가 좀 키팩터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 대표님은 어떠세요? 삼성전기나 아까 말씀하신 LG
심텍 쪽으로는 오늘 주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코리아 네. 서킷, 심텍, 대덕전자 이쪽이 훨씬 강하거든요. 네.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 대덕전자가 1년 내내 내렸기 때문에 저평가를 좀 받을 만큼 받았고 올해 좀 실적 악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이 되어가지고 바닥 인식에 따라서 조금 투심이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덕전자가 외국인이 20거래일 동안 계속 매도를 해오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도세가 좀 강했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인이 또 쌍거리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단에서는 200% 이상 성장한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아무래도 업황이 좀 안 받쳐주다 보니까 그동안 좀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판에 대한 업황은 아직인데 이런 신성장, 그러니까 챗 GPT 시대에 FCBGA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장착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만 보고 지금 뛰어들어도 괜찮은지 이 섹터 안에서 지금 탑픽은 어떻게 고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온기가 돌게 되면 저는 대덕전자나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도 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만큼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가 좀 제2의 MLCC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상당히 필수적인 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 좀 탑픽을 꼽자면 예. 저는 LG 이노텍이고요. 바로 탑픽을 설명을 해드려도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밀렸던 네. 쪽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바닥은 지금 가격대에서 확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LG이노텍의 사업부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저는 기판 사업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네. 바로 네트워크 및 모뎀용 FCBGA를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디지털 TV용 FCBGA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이제 구미 사업장에다가 1조 4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원래 잘했던 카메라 모듈에 더해가지고 FCBGA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이미 해당 사업에서는 삼성전기라든지 다른 사업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사실 후발주자입니다. 예. 하지만 LG이노텍의 어떤 그 사업 영역이라든지 그 투자 규모 자체를 보면 충분히 시장에서 선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기존에 계속 사업을 잘 해왔던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전장용 컴퓨터 시스템 온칩입니다. SOC라고 하는데 이쪽에서의 사업도 계속 견조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지금은 밴드 설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수가는 25만 원에서 27만 원 네. 사이에서 좀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네, 네.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36만 원까지는 네. 보고 있습니다. 하고 손절가는 21만 원입니다. 중국 스마트폰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수요? 아,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기판으로 새로운 재평가 가능할지 LG 이노텍 지켜보겠습니다. 손 팀장님 또 시간 관계상 짧게 탑픽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기판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덕전자랑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하면 심텍이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쇄회로 기판 전문 기업이라 사실은 아마 다들 아실 거고요. 2022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 치고는 주가 많이 아쉽죠. 네. 그리고 리포트를 보면은 하나증권이랑 이제 DS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업황 급냉, 올해 실적 하향폭 클 것, 수익 부진 예상, 열받아서 눌러봤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FCBGA 필두로 실적 향상이 전망된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는데 수급은 전혀 부정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가 오늘 나온 게 아니고 3일인가 4일 전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리포트가 나옴과 동시에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악재에 산다는 것이죠. 지금 현 위치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외인과 기관이 강하게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부정적 리포트 이면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상으로 전혀 부담되지 않는 위치니까 제가 일단 반도체에서는 좀 큰 종목 말씀드리고 다음에 반도체 말씀드릴 때는 네.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갖고 올 테니까 우선 심텍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가격은요?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27,700원 이하로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손절가는 26,000원이지만 추가 매수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34,000원 잡고 단기 스윙 중장기 접근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닥은 거의 확인했다. 터널 끝을 지나가는 심텍도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여루 팀장, 기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